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또 하루 동안에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전반적으로 나눌 얘기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CPI가 예측치를 하회를 해서 미 증시는 급등을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들이나 이 기관들이 또 이 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전망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함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시장이 지금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각종 데이터들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는요, 오랜만에 축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2.37% 상승을 했고, 지금 S&P는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빅테크에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고, 지금 테슬라는 하루 사이에 6.12% 상승을 하면서 대부분의 지금 주식들이 축제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자, 거기다가 지금 S&P 500과 나스닥은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축제 분위기인 이유는 어제는 증거가 하나입니다. 딱 정확하게 요거 하나인데 바로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CPI가 굉장히 예측치보다 더 잘 나온 겁니다. 헤드라인 CPI 먼저 보시면은 이전 달에는 3.7%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3.2%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상승폭이 둔화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예측치도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어 CPI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어 CPI도 꺾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지금 이전에 4.1%에서 하회를 했고 예측치도 하회를 했습니다. CPI 결과가 발표되고 지금 장기 채권 금리는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진짜 엄청난 컵을 그리면서 급락을 했고요. 지금 이게 30년물이고 이게 10년물인데 지금 과거에 5% 이상 넘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하회를 하면서 금리 인상이 이제는 완전히 끝나간다라는 어떤 중요한 시그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패드와치에서 아마도 99.9%나 100%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의견이 97.6%인 겁니다. 그래서 왜 99나 100이 아니지라고 했는데 이제 남은 2.4%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분명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데요. 어쨌든 이 두 개를 합치면 100%라는 거고요. 이 얘기는 금리를 이제 동결할 것이다. 이제 인상은 끝났다라는 이제 강력한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내년 1월을 봐도요. 지금 95.6%에서 이게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거 두 개를 합쳐도 100%가 됐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어제는 굉장히 좀 낙폭이 그 전보다 좀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제 미 증시는 CPI 하회로 좀 굉장히 잔치 분위기인 것과는 좀 반대 움직임을 보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35.6K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을 보면은 비트코인은 어제 2% 남짓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도 한 2.55%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알트코인을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상승한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도 9% 이상 하루 만에 상승을 했고 지금 아발란체와 폴리곤까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어떤 레이어 1과 레이어 2 플랫폼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가 비트코인보다는 벌써 알트코인의 어떤 펌핑에 더 맞춰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알트코인 불장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알트코인 불장의 움직임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고요. 자본들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부분들은 비트코인과 이 알트코인들 간에도 서로 정체성이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좀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해지고 있다면 지금 이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나스닥의 소형주 정도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강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호재 소식이 더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거의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장이 이제 대세 상승장에 훨씬 더 가까워지는 움직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를 봐도 그 상황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지금 공포 및 탐욕 지수는 하루 만에 6계단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CBD 차트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매도벽은 요 구간 38K에 있는데 노란색에서 조금 옅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베어리시한 매도세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진정세로 돌아서고 이까지 못 올라오겠지. 약간 요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진 느낌이라면 지금 34K에 없었던 굉장히 진한 또 매수벽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어떻게든 막겠다라고 하는 어떤 매수세의 어떤 의지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 구간이 이제 뚫리게 되면은 이제 이전 주요 구간이었던 32.4K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구간에 매수벽이 있었는데 요 구간은 지금 뚫고 하회를 했는데 다시 지금 일정 부분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좀 공방을 벌이다가 또 어디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갈색 고래, 가장 큰 규모의 고래는 여기서 이제 물량을 일정 부분 이제 매입을 해서 가격을 반등시키는데 어떤 요인이 됐는데 그 후로 횡보하는 구간 동안에 이제 모든 고래들이 지금 다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요. 요 구간에서 일정 부분 다시 반등을 한 거는 요 녹색 고래의 어떤 영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매수 매도가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하단으로 이제 조정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소스들이 유입됐을 경우 또 크게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들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요 지점에서는 굉장히 좀 계속해서 시장을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CPI가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미 증시가 크게 반등을 했는데 왜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을까? 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인 직접적인 이유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이유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청산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트코인의 고유의 정체성이 지금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미 증시처럼 기술주의 하나처럼 그렇게 가지 않고 이제 대체 자산으로서의 어떤 정체성들이 더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어제 코인글래스에 따르면은 24시간 동안에 1억 2,630만 달러 이상이 청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로 환산하면은 대략 한 1,700억 정도가 순식간에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요 구간에서 컸는데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선물 시장 데이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거래자의 54% 이상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어떤 트레이더들이 더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단기적인 하락 추세들은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을 우선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비트코인 지갑의 어떤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 기준에서 비트코인 주수의 83%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들이 지금 상승으로 좀 접어든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런 구간들이 반복되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수익을 올리는 지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차익 실현을 거두는 그런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하락 곡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차익 실현 움직임들은 또 거래량 증가로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다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지그재그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가격이 한번 가격 실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지금 하락하는 움직임인데 여기에서 컵을 좀 더 그려서 이제 추가적인 만약에 실현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더 하락할 수 있는 움직임들도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시장에 더 좋은 호재 소식들이 더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좀 더 가격이 내려갔을 때 다시 진입하자라는 그런 움직임들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전망 자체는 좀 아직까지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불안정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하는 강력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갑의 수익과 관련된 이 곡선 커브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7일 이동 평균으로 해서 집계를 한 건데 과거의 사이클에서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들과 하락하는 구간들을 잘 보면은 자, 이게 굉장히 횡보하는 구간에서 지금 가격의 하락이 좀 시작되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요 구간을 봐도요.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보다는 조금 더 지지부진하게 가서 조금 더 늦게 낙차를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패턴 자체는 가격의 등락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있는데 어떤 시기적인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점검할 때 우리가 굉장히 이 시장이 과열되었는지 아니면 바닥인지를 이런 온체인 지표들을 통해서 이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심리와 관련된 지표 중에서 이 NUPL 지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장을 5단계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1단계부터 2, 3, 4, 5, 5단계로 나눠지는 지표인데요. 지금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을 때가 이제 5단계 요 정도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가 가장 높은 구간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걸 탈출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거의 4단계로 거의 진입을 하고 있는 거의 직전까지 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걸 근데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런 상승장 초입 구간에서는 사실은 이 구간들이 더 낮은 구간에서 보통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좀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 위에 꼭지점은 계속해서 좀 하향을 그리는데 반해서 저 요 바닥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NUPL 지표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 온체인 지표들도 약간씩 이제 어떤 격차들이나 이런 갭들이 줄어들고 약간의 사이클의 변화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비트코인의 어떤 반감기를 통한 공급량 조절 자체가 이미 신규 공급이 적게 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 반영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떤 타이밍들이 조금은 빨라지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기대치가 과열되는 건 다른 지표들에서도 계속 관찰이 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옵션의 미결제 악정도 역사상 지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어떤 2021년이 불장 때도 요 정도밖에 안 올라갔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시장의 현물 ETF 승인과 이번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기보다는 좀 더 많은 어떤 유동성들이 몰려올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걸로 해석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어떤 거래 수수료도 굉장히 지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과거에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을 때는 이제 바로 이제 불장이 왔었던 그 시점과 굉장히 유사하게 들어맞습니다. 주요 구간에서 미결제약증이 굉장히 증가를 했었고 이 구간에서 뭐 특별히 큰 움직임이 없었던 걸로 일단 여기선 집계가 되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요거는 오디너스 프로토콜과 BRC20이라는 이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지금 많은 밈 코인들이나 이런 NFT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발행이 됐었죠. 그래서 증가를 했었는데 지금 또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래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요 동일한 요인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지금 굉장히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요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떤 강세장에 초입이 되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온체인 지표 말고도요,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는 정황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지금 초입기로 다가왔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과거의 비트코인과 이 GBTC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늘 비트코인이 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겹치는 구간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순간에서 비트코인이 더 우위에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추월하는 그래프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지금 기관들이 GBTC를 굉장히 빠르게 주워 담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은 이 주식 형태로 거래되는 GBTC를 BTC의 어떤 대체로 매입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걸 더 많이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임박했다라는 어떤 시그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K33에서 이제 집계한 보고서인데요. 유럽에는 이미 비트코인 ETP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현물 ETF와 거의 유사한 상품인데요. 자, 이게 지금 과거에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떤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뭐 요 정도밖에 안 됐고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갔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승 랠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세 자체가 지금 상승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신호로 역시나 받아들이는 증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격 추이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델라웨어주 기업 등록 사이트에 블랙락의 XRP ETF가 등록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이게 가짜 뉴스로 밝혀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델라웨어주 기업 부서가 이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이걸 이슈를 제기를 하면서
지금 이거를 이제 검찰에 어떤 기소를 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은 굉장히 악질적이고 이 금융시장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순식간에 급등했다 급락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가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들이 오고 가는 건데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좀 밝혀져서 그에 합당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11월 17일에는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어떤 기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데드라인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해시덱스와 프랭클린 템플턴의 첫 번째 어떤 결정 일자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또 주시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21일에는 글로벌엑스의 또 상품이 2차가 걸려 있는데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요 세 개 신청 마감일에서는 아마도 승인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0일에 승인할 가능성이 여전히 90%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올해에는 남은 길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가고 나면은 다 이제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1월 10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아크인베스트의 마지막 기일이다. 한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아크인베스트의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가 CN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투자자에게 안전한 가치 저장소임을 입증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건전성은 굉장히 강력하고 아마도 지금이 강세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 온체인 지표가 그것을 얘기해 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흥미로운 관점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ETF를 금 ETF GLD와 지금 비교하는 입장들이 많습니다. 이 GLD가 2004년에 상장했을 때 뭐 4, 5배 폭발적으로 일시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코인베이스의 기관 리서치 책임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첫 번째 금 ETF인 이 GLD가 실제로 금을 매입해서 보관할 수 없는 수많은 미국 고객의 금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이게 바로 현물 ETF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볼 수가 있죠.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나 이 기관들이 지금까지는 담을 수 없었는데 이걸 이제 주식 형태로 아주 잘 담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GLD가 처음 출시 당시 가격이 443달러였는데 이후에 340%가 증가해서 1946달러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금 ETF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게 2008년에서 2012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금 유입량 자체가 증가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페이퍼상으로만 존재를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 내역이 뭐 블록체인에 다 기록되기 때문에 너무나 투명하지만 금은 우리가 실제로 매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걸 우리가 알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금 거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루어졌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이라는 걸 태동시킨 요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게 예대마진이라는 걸 발생시킨 거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미국인들은 이 금을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만 평가를 했고 필요할 때만 찾았다라는 건데요. 반면에 이 비트코인은 훨씬 더 투명하고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데다가 지금 현재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도 200만 개 정도밖에 남지가 않아서 그 희소성이 훨씬 더 또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은 아직까지도 수십 년 이상 굉장히 오랜 기간 채굴할 수 있는 양들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글로벌 보고서에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상식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ETF는 금과 같지가 않다, 달라,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에 대한 전망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술적인 분석상에서 일단 조정이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은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큰 조정이라고 볼 수 없고요. 굉장히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호재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조금씩 이제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알리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분석가의 의견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분석가는 저는 이제 차트상에서 이 RSI의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의 추세는 지금 상승 추세인데 지금 네트워크의 어떤 성장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것 같다. 여기서 어떤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금 발생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어떤 성장률이 받쳐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지속적인 모멘텀은 어렵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도 약간 하락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될 경우 이런 식으로 가격
하게 되면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약간 안 좋은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네트워크 수수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계속해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보여드린 장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채널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채널 내부로 지금 가격이 진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격이 22MA가 34.9K 정도인데 지금 현재 이제 36K 하단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요 구간까지 내려오느냐 여기를 또 하회하느냐 요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32.4나 31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구간을 버텨내고 다시 채널 바깥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으면은 38K와 40K도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200주 이동 평균상으로 봤을 때 요 구간을 200주 이동 평균을 이제 이탈하고 올라오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까지는 늘 불랠리를 가지고 왔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딱 요 세 가지 구간들인데 이 구간에서 약간의 이탈이 일어난 이후에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상승을 했고 여기서도 이제 팬데믹 이슈가 있긴 했는데 요 구간 이후로 상승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구간을 살짝 이탈하고 다시 반등한 구간이 도달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아마 이제 상승 랠리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미키불이라는 또 분석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텔레그래프 기사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확인하는 툴인데요. 디센트레이더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요 설립자이자 비트코인 분석가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년 반감기 전후로 비트코인의 목표가가 50K 부근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20주, 50주, 100주, 200주 이동 평균선보다는 이것보다 가격이 더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200일 이동 평균선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주요 이동 평균선들 200주와 200일 이동 평균선 모두 상단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이 시그널은 굉장히 중요한 강세 신호로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주 이동 평균과 200일 이동 평균선을 상회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게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과거의 사이클들의 패턴들을 봤을 때 피보나치 되돌림을 적용해 보면 비트코인의 다음 목표 가격은 48K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